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금요일에는 넥스타이가 상한가를 가고 네. 어제는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가고 오늘은 또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줬습니다. 일일 1상한가를 요즘 보여주시고 계신데 자연과 환경 차트 보면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시장 또한 또 지지부진합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렇고 뭐 IT 섹터도 여전히 약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또 도심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제가 특수건설 또 특수건설의 또 후속주 이하공영 또 이하공영의 후속주 동아지질 또 동아지질의 후속주로 제가 자연과 환경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네. 가장 강하게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부선 지하화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면서요. 또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또 서부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최대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차는 1,860원, 2차는 2,050원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2,190원, 2,200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30%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만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2,1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 2차 목표가는 2,050원이었는데요. 2,050원 위에서 2,1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는 2,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말 상한가 요즘 자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5월 11일 날 신성통상 들고 와 주셨는데 이 또한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2차 목표가를 오늘 터치를 했어요. 네, 사실 어제 네. 이제 리뷰할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서 신성통상도 27% 가까이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못했는데 오늘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간에 한일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또 애국 테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신성통상이 어제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150원을 1차로 돌파 시에 2,350원을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2,500원 부근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한 40% 이상의 수익이 좀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와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2,49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2,3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는 오늘의 고점이었던 2,7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대원전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5월 28일, 한 3거래일 정도, 3, 4거래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대원전선도 말씀드리자마자 2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늘 또한 10% 가까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일 3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3차 목표가로 2,200원을 잡아드렸는데 현재도 지금 3차 목표가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장중에 2,44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48%, 50%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하루 이틀 4거래일 정도 안에 또 이제 50% 가까이 수익이 찍혔습니다. 익절 라인 때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요. 익절가는 2,200원, 현재가 부근에서 종가상 자리를 못 지켜주면은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차 목표가로 2,400원 라인대, 오늘의 고가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정책과 인물로 엮여있는 하츠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이 네. 이제 하츠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부동산 대규모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NX라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하츠 또한 오늘 강력하게 1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일 말씀드린 데 이후에 12,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한 10% 가까이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이게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이사가 이제 벽산 창업주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MBA 하버드 MBA 출신이기 때문에
홍정우 전 의원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준석 후보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0% 수익이 찍혔는데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12,1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종가상 12,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를 제가 13,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2,5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13,7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연일 또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 소개해드렸고 네.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 바로 1차 목표가 터치하고 수익률이 이렇게 좋다 보니 조금 자랑한다는 점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두 가지 섹터로 문을 열어볼게요.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소비재 관련 섹터 안에서요.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장품 네. 섹터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 비보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넥스트 네. 아이에 이어서 좀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전처럼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코리아나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색조 화장품 위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색조 화장품의 어떤 매출이 계속해서 급감이 나오면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완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 수혜주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선별적으로 요즘 종목을 잘 노려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CNC 인터내셔널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이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 네. 얼마 안 된 주식이에요. 5월 네네. 17일 날 상장한 주식인데요. 색조 화장품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4%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52,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재료들 어떻게 봐볼까요? 네,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은요. 색조 100% ODM 기업입니다. 1997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5월 17일 지난달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100% ODM, 그러니까 OEM 방식 같은 경우는 주문한 업체가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생산만 하는 게 이제 OEM 방식이고 ODM 방식은 개발부터 기획 그리고 생산, 판매 모든 것을 총괄하는 토탈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100% 색조 OD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97년도에는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눈에 관련된 눈 화장품 제품이 거의 주력이었다면은 2013년도 이후부터는 입술 화장품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가 좀 생활화가 됐고요. 또 이제 대면 활동이 이제 급감함에 따라서 기초 화장품의 매출은 좀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초 화장품은 작년에 마이너스 1% 정도의 급감을 했지만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까지 급감을 했고요. 국내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급감을 했지만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색조 화장품 또 그리고 코로나 이제 백신이 이제 도입이 보급됨에 따라서 오히려 또 경제 정상화가 됐을 때 또 마스크를 벗어 던졌을 때 오히려 색조 화장품의 매출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최근에 클리오 같은 종목도 이제 색조 화장품 매출 비중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화장품 관련 섹터를 좀 주도하고 있다는 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상장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때는 CNC 인터내셔널의 매출 또한 고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내수가 한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을 제가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국내외 100여 개의 이제 브랜드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드샵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를 비롯해서 미샤 여러 가지 로드샵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로 본다고 했을 때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로레알을 시작으로 또 이제 해외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디뷰티뿐만 아니라요, 프레스티지, 디올부터 시작해서 클라란스 여러 가지 화장품 업체, 국내외 100여 개 화장품 업체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이제 화장품 상위 5개 업체들의 고객사의 매출 비중만 60% 가까이 되고요. 상위 10개 글로벌 고객사만 매출 비중이 73% 이상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 로레알의 매출 비중만 25% 이상 되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다시 한번 완화됐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좀 매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색조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CNC 인터내셔널을 가져왔습니다. 네, 고객사가 상당히 많은 CNC 인터내셔널 들고 와 주셨는데 네. 그러면 가격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가요. 최근에 이제 클리오를 비롯한 색조 화장품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CNC 인터내셔널도 좀 최근에 빠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신규 상장주의 특징상 굉장히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46,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가 부근대를 제가 손절 라인대로 잡아왔는데 46,000원 중반 부근, 46,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6,000원으로 돌파 시에 61,0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 섹터인데요. 또다시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섹터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 비보보다 오늘 양쪽 섹터 다 비보를 주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부품 섹터는 워낙에 네. 좋게 보고 있어요. 제네럴 네. 모터스, GM 또한 이제 공장 재가동이 시작이 됐고 포드를 필두로 또 이제 국내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에 또 친환경 차 투자에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 사태가 조금 또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항 매출이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화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또 큰 20에서 30%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최근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 종목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품주, 자동차 네. 부품 섹터 좋다곤 하지만 정말 오르는 종목만 네. 가다 보니까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공략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상당한 수익률을 맞습니다. 안겨서 참 반갑네요. 구형테크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지금 일단 상황에서? 뭐 조지아 기아 공장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네. 부품 업체 중에서 예전에 가장 대표 종목이었으니까요. 맞아요. 화신과 함께 구형테크는 또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형테크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확인해 보면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5% 정도까지 뛴 상황이거든요. 4,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 구형테크는요. 자동차 엔진, 트렌드 미션, 브라켓, 샤시 부품, 시트 플레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1000여 개 이상의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는 현대 그룹사 외에도
포드, 그리고 GM, 그리고 클라이슬러 등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빵빵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형테크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대그룹과 이제 미국의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지에서 이제 수소차를 비롯한 전기차, 친환경 부품들을 현지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구형테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가장 먼저 조지아 인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한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7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신은 이제 미국 내 매출 비중이 24%로 가격 부품사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탄력도 면에서 구형테크가 기아 조지아 인근 공장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미국향 또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 대표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정치 인물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구형테크의 이희화 회장이 예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후원 회장이다라는 설이 돌기도 해가지고 최근에 이낙연 대표 수혜주로도 부각되기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또 지지율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국제 유가가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다변화로 또 20여 개의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로도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예전에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2배, 3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동차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의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특히 애플과 기아가 또 애플과 협업뿐만 아니라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전반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 타결이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구형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섹터 자체가 매력적이지만 네. 정치 인물주로도 엮여 있고 또 원유까지 맞습니다. 엮여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데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8%까지 갔다가 지금 6%대, 7%가량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격 지금 접근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자동차 부품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낙폭이 좀 크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때 첫날 상한가가 들어갔었던 자리가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해서 처음으로 조지아 인근 공장들을 부품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조정 흐름이 크게 나왔다가요. 최근 네. 들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3,7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3,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4,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형테크 가격 전략 만나보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오늘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 랠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일 무료 방송에서 특수건설을 딱 한 종목을 강조해드렸는데 오늘 13%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6월 달에 지금 강력하게 정책주들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 정책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4시 반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